보통 소액하면 네. 1억 이하를 소액이라고 해요? 5천만 원 이하를. 그래도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네. 그래 만만한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와요. 90% 이상도 나오는 걸 봤어요. 보증금을 받잖아요. 예. 10%까지도 모두 회수가 되는 거예요. 네. 가장 소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최저가가 5만 5천 원짜리가 나왔더라고요. 집이요? 집은 아니고 토지. 예, 그만큼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예. 저같이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은 물건 하나 떨어질까요? 아, 그럼요. 많이 했습니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전민기입니다. 미혼이잖아요. 저요? 네,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 나 일 안 해도 되게끔 해주세요. 이상형이 뚜렷하네. 그래서 못 갔습니다, 아직도 이 친구가. 예, 제가 많이 예. 먹는데 맞습니다. 네. 뭐 이상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상형이 뭐예요라고 여쭤보면 뭐 뻔한 대답 하시겠죠? 글쎄 뭐 아내가 이상형인 그치.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전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 때문에. 아우 뻔하다. 네, 어쨌든 제가 왜 이상형을 물어봤는지 궁금하시죠? 왜요? 이 투자고에 딱 맞는 이상형 쌤을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왜요? 예. 뭐 어떻게? 월세 모닝콜 TV 세연 쌤, 김세연님을 모십니다. 네, 투자고의 이상형.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월세 모닝콜이 이분이 하는 유튜브 채널 명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월세 모닝콜.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에 월세를 받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이제 알람 소리 뭔가 띵동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잠을 깼는데 그게 이제 월세가 탁 입금되는 소리인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월세 입금되는 소리로 이제 일어난다 해서 부럽다. 시작도 안 했는데 부럽다. 네,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시작하신 거는 얼마나 몇 년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 한 12년 전에 이제 갭 투자를 먼저 사실은 시작했고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자꾸 묶이는 거예요. 아, 좀 더 내가 돈이 안 묶이면서 네.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8년 전부터 경매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아까 소액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갭 투자할 때는 좀 고액으로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때도 소액? 그때도 소액이었어요. 얼마에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얼마로? 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요때 갭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었어요? 그럼요. 오. 서울은 엄두를 못 냈고 예. 지방에 했었어요. 소액 경매는 얼마로 하셨어요? 갭 투자는 500만 원. 경매는 1,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1,200만 원은 제 돈이었고 네. 사실 8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2천으로 레버리지 800에 1200 네. 해서 들어가서 얼마짜리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한 1억 정도 되는 물건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때는 이제 인천에. 인천에.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잘 됐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게 안 됐으면은 오늘 여기서 못 뵙겠죠.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잘 예. 손해는 안 하지만 봤죠? 손해는 안 봤죠. 1억짜리를 내 돈 2천을 들여서 물론 네. 대출 끼고 2천 들여서 나머지 8천은 네, 대출. 그럼 그것도 그것도 대출. 대출이었어요? 예, 경락장금 대출이라고 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좀 대출 규제가 이렇게 빡빡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좀 잘해줬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전세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1억의 낙찰을 받아서 네. 제가 전세를 1억 2천에 전세를 맞춰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금이 2천만 원이 불어난 거죠. 그리고 대출은 모두 상환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전세 끼고 집 사는데 약간 순서가 조금 달라진 대출 네. 끼고 집 사서 전세 집어넣는 네. 그러면 그때는 돈이 없어서 소액을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고액 경매 하시세요? 지금은 뭐 금액대가 좀 있는 것도 하지만 네. 뭐 소액도 하고 있어요, 같이.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손대고 계신 것 중에 소액과 고액을 건수로 나눠보자면 지금은 네. 고액이 7, 7. 네, 소액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소액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 자, 노하우 뽑아 먹어보자고요. 꽉꽉 짜내겠습니다. 코너 민기의 Yes or No. 어허. 자, 소액 경매 이야기를 한번 Yes or No로 대답하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께 노하우 전수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야, 요거 가능할까? 에이. 단돈 0원으로 이거 질문이라고 썼냐? 이거? 부동산 경매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 영원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으로 음. NO. 영원은 안 되죠? 예, 영원은 안 됩니다. 그럼 가장 소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현재? 가장 소액은 지금 제가 오늘도 이제 지분 경매 나온 거를 봤어요. 네. 예, 지분은 이제 온전하게 내 거가 아니라 이제 일부만 내 거를 나눠 말하는 가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많이 유찰된 게 최저가가 5만 5천 원짜리가 나왔더라고요. 집이요? 아, 집은 아니고 토지. 예, 토지? 토지. 예. 자전거가 아니고? 그럼 이게 나중에 5만 5천 원이 뭐
얼마 돼요? 뭐 100배 불어나봤자 550이네. 그건 이제 물건의 가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네. 예, 그만큼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예, 가능하다. 55,000원은 이게 그 이제 입찰하는 최저가에 최저가죠. 예. 제가 되게 초보라서 아, 그러시구나. 이런 질문이 되게 뭐야 왕초보네 할 수 있는데 네네. 경매를 할 때는 그 돈만 있으면 돼요? 이 55,000원? 아니면 뭐 우선 참가비 저희가- 같은 게 있나요? 참가비가 있죠. 있어요? 네, 그럼요. 경매는 먼저 입찰을 할 때 이 최저가의 네. 10%라고 하는 보증금을 내야 돼요. 법원에. 55,000원이면 5,500원? 5,500원 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10%는 처음 입찰을 할 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보증금 10%는 네. 갖고 있어야 되고 맞아요.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을 넣는다. 5천만 원짜리를 내가 입찰을 한다 그러면 네. 500은 있어야 되는데 저 5천이요 하면서 500을 내는 거예요? 아니죠. 500을 내는데 네. 입찰가는 네. 달라질 수 있어요. 7천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 6천을 쓰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 최저가 이상을 써야 되죠. 그럴 이게 때? 룰이에요. 예. 최저가의 10%는 일단 그래서 넣고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판돈으로 내고 네. 그리고 네. 그 판돈으로 내가 나중에 내가 낙찰 받으면 네. 7천에 낙찰 받았으면 500 내놓은 거는 6,500만 얹어서 더 내면 되는 그렇죠. 거고 예, 잔금을 내고 또는 내가 만약에 폐찰이 됐어요. 안 됐다. 예, 안 그럼 됐다. 폐찰이라고 그러면 해요? 돌려줘요. 돌려줘야지 당연히. 예, 그럼요. 돌려주죠. 그럼 이건 약간의 보증금 성격이네요. 맞아요. 회비나 뭐 이런 네. 비용 수수료는 네, 아니고. 네, 네. 자,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토지는 55,000원이라고 네, 하셨는데 소액으로 상가 투자도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이때 소액은 또 얼마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소액하면은 네. 뭐 1억 이하를 소액이라고 해요? 뭐 그래, 5천만 그래. 원 이하를. 그거는 개인마다 다른 거는 같아요. 근데 저의 기준은 네. 그래도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네. 왠지 3천 이하라고 3천도 물론 큰 돈이지만 네. 이걸로 부동산 산다고 생각하니까 꽤 만만한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네.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와요. 몇 퍼센트까지 나와요? 상가 대출?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90% 이상도 나오는 걸 봤어요. 뭐에 90%요? 그 낙찰가에. 감정가에? 낙찰가에. 낙찰가에. 예. 근데 왜냐하면 낙찰가는 시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세 형성되어 있는 시세가 있거든요. 그 시세 기준을 또 봐서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시세보다 낙찰가는 더 낮으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세 기준으로는 50%인데 네. 낙찰가 기준으로는 90%. 90%까지. 네. 근데 또 이거를 보증금 나중에 임차인을 맞춰서 보증금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 10% 나의 돈 10%까지도 모두 회수가 되는 거예요. 거의 무피 투자가 가능하죠. 네. 근데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돈이 묶이는 걸 싫어해요. 다음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액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돈이 내 재산의 전부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투자금이 좀 회수될 수 있는 이런 네. 투자를 하시면은 좀 꾸준하게 하실 수 있다. 돈이 묶이면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을 묶인다고 표현해요? 내가 이걸 매도하기 전까지는 묶이고요. 네. 또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이제 올려받기 전까지는 그 돈이 이제 묶이게 되죠. 길게는 그러면 2년 2년에서 뭐 이제 4년이 될 수도 있고 초기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토지와 건물 중에 건물만 이제 경매에 나온 네. 경우 저희가 이제 몇 번 다뤄드렸었는데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 예스. 네. 법정지상권. 네, 법정지상권이라고 어려운 말 하는데요. 나온다. 네, 건물만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 입장이 갑이 아니라 을이 돼요. 누구한테 의리돼요? 토지주한테. 토지주한테. 예, 지주한테 을이 되거든요. 네. 근데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권리를 다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법정지상권은 이 건물이 여기 토지 위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집주인 다 때려 네, 부셔도 할 말 철거할 없는 수 거고. 있죠. 철거를 당할 수 있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맘대로는 철거를 못하고. 못한다. 네. 그래도 그거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 경매에 들어가면 나와 있나요? 그런 나와 있지 않고요. 네. 저희가 이거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굳이 네. 이렇게 건물만 있는 걸 사는 이유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예. 건물만 있는 거를 경매로 낙찰받는 일은 잘 없어요. 사실은 잘 없는데 네. 간혹 예를 들면 뭐 고시원이라든지 아. 이런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건물만 있는데도 땅 거래가 없이 돼요. 그게 거래가 돼요? 네, 거래가 돼요. 토지주가 부셔버리자 그러면 어떡해요? 부실 수가 없으니까. 법정지상권이 네, 있으면 있으니까. 있다는 전제하에. 네.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면 부실 수 있느냐? 또 아니에요. 잠깐만요. 1번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기간이 있어요? 예,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아니 기네. 나는 또 뭐 몇 개월 되는데 네네. 30년이라는 근데 기간이 끝나도 있는데 못 부신대잖아요. 끝나도 못 부시는 네, 이유는 뭐예요 이번? 지료를 받거나,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그 비용을 받거나, 아. 또는 다시 그 법정지상권 설정을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줘요 그 설정은? 토지주가 해줘야죠. 토지주가.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분이 토지주예요. 예. 제가 법정지상권이 있었고 이분한테 설정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토지주는 바뀔 수 있잖아요. 이분이 뭐 다른 사람한테 네, 토지를 네, 그럴 수 팔거나 있죠.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그럴 수 있죠. 제 지상권은 유지가 돼요? 당연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아니 그럼 그런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 그러네. 토지주 반대로 입장에서. 이거. 아니에요. 또 또 토지주 아니에요? 입장에서는 또 그 건물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 땅을 사용하는 지료를 받으면서 또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지료를 받는 예, 거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수익이 된다라면 그런 건 음. 하셔도 되지만 그런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일반적이진 않다. 네. 예. 일단은 알아두셔라. 이런 그래서 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다. 좀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낙찰을 받아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소액일 경우에. 소액일 경우에 노예요? 네. 문제가 생기는 거는 되게 크고 작은 걸 수도 있는데 왜요? 문제가 아예 없어요? 소액은? 문제가 없는 물건을 받으셔야죠. 아 그럼 맞아. 고액이어도 보면 문제 있는데 네. 잘 못 고르면은 뭐 그렇죠. 골치 아프듯이. 예. 아. 그럼- 이게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노가 되기 위해서 네. 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예, 무조건 막 싸다고 입찰을 하거나 음. 싸다고 막 사거나 막 음. 공격적으로 나 부자가 될 음. 거야 막 현실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예, 현실성 있게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 거를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특히 소액의 경우에는 비용이 작기 때문에 이 잔금을 치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잔금을 치르다니요.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내가 입찰을 받는데 네. 낙찰이 됐어요. 낙찰됐어요. 이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아까 그 판돈 내고 예, 나머지 또 그쵸. 어. 뭐 대출을 이용했으면 대출을 뺀 나머지에 또 잔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것조차 내기 힘든데 이런 그럼 하면 안 되지. 이런 문제가 있는 물건을 받아가지고 또 나의 비용들이 들어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소액들은 굉장히 좀 안전한 물건을 하셔라. 안전한 거. 예, 예. 이게 좀 저같이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소액 들고서 우리 선생님을 한 1년 정도 아, 네. 하고 3개월이면 충분하지 네, 않을까요? 그러면 저한테 뭐 좀 좋은 물건 하나 떨어질까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수족이 되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야, 아유, 그럼요. 혹하는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소액 경매는 일반 경매와 다르게 투자하면 좋은 입지가 정해져 있다. 네. 예스. 좋은 입지가 뭐예요? 뭔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액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플하게 가셔야 돼요. 예, 소액이니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물건이어야 되고 입지여야 돼요. 오히려. 오히려. 그런데 소액이에요? 만약에 7천만 원짜리 조그만 주택이 있어. 그거는 7천만 원인 이유가 있잖아요. 막 지은 지 40년 됐거나. 네. 아니면 진짜 막 차 타고 대중교통도 안 되는 곳에 지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일반적인 이제 지역마다도 다르잖아요. 예. 지역마다 우리가 지방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시즌이 또 있어요. 아, 지방에. 네. 근데 만약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집값이 많이 안 오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1억짜리 물건을 낙찰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70% 대출을 받아서. 네. 그럼 내 돈이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네. 그죠? 근데 얘는 시세가 1억이 아니죠. 그렇죠. 1억 3천, 5천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입지, 학교가 가까이에 있고 누구나 살기 편한 입지에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역으로 지방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싸게 사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럼 바로 수익 실현해야겠네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아니죠. 또 이제 우리가 양도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렇지.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계산해서. 고려해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죠. 지금 양도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보통 2년은 뭐 보유하고 혹은 2년을 거주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보통 경매로 취득하면은 이거 언제 판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접근하세요? 개인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난 빨리 팔고 싶어. 예. 그럴 때는 이제 법인으로 해서 입찰을 받아서 매도를 빨리 하는 경우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오늘 내가 낙찰 받아서 잔금 치르고 내일 팔아도 양도세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네. 특별부가세 22%에 네. 법인세 10%에서 거의 한 30% 정도? 음, 근데 개인의 경우는 다르죠. 그쵸. 그마저도 난 세금 내기 싫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개인으로 해서
1세대 1주택 해가지고 뭐 그렇게 접근하는. 그렇죠. 2년 이상 아. 보유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전략에 따라서 다르다. 네. 뭐 소액이면 거의 법인을 내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네요.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네. 대출이 안 나옵니다. 아예요? 아예 안 나옵니다. 주택은. 경락대출이든 뭐든 아예. 예, 아예 안 나옵니다. 예. 이건 또 소액이지만 내 돈이 크게 필요한. 그럴 때는 이제 뭐 두 분이 친하시니까 이제 네. 반반씩 이렇게 내시면서 또 투자할 수도 있죠. 난 이 사람이랑 못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 네.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소액 구독자님들 소액님이라고 부르신다고요? 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네. 무슨 뜻이에요? 소액 경매할 때 그 네, 소액이니까? 맞아요. 말 그대로 돈이 없으셔가지고 예, 작은 돈으로 해야 하셔야 되는 분들. 그 우리 소액님들한테 가장 강조하시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필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7가지 정도 굉장히 명심하라고 꼭 음. 말씀드려요. 명심해라. 네, 자, 명심해라. 쭉 가보죠. 1번. 1번. 네, 소액일수록 포인트 있게 투자해라. 포인트 있게 투자해라? 네, 예를 들면 네. 액면상 경매 물건을 이렇게 봐서 네. 많이 유찰되고 싼 거. 보통 소액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걸로 보죠. 그렇죠. 대부분. 예, 근데 금액보다는 사실 물건의 이런 가치를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매매가라든지 전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 뭐 주변의 인프라, 호재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냥 빨리 해서 빨리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급해. 네. 그래서 포인트 있게 예를 들자면 뭐 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예. 그 주변에 그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네. 예, 전세도 많아요. 네. 예, 이런 물건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물이 많지 않아요. 전세도 없어. 거기가 낫지 않아요? 전세도 없고 매물도 없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조사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살고 있는 동생은 아닐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네. 있게 투자해라.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같은 얘기인데요. 조급해 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예,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주 조금만. 예. 그게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아니에요. 정말 포인트 있게 한 달만 딱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반대로 말하면 한 달 정도는 지금 네가 무지랭이면 한 달 정도는 투자해라. 최소한. 예, 그럼요. 예, 한 달 조급해하지 정도. 말고 한 달 정도는 공부해라.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투자금이 묶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칫하면은 뭐 세입자 어쩌고 하면 2년, 길게는 4년까지도 묶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지 마라. 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여윳돈이 있어야 되겠네요.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실제로 내가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입찰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네. 내가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이 투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소액이니까 투자금이 이제 묶이잖아요. 예. 하다 보면 묶이는 시간들이 또 있어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이제 할 줄 아니까 이거를 실력은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보험 약관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요. 야, 영어까지 끌어다 쓰셨네. 저는 영끌이죠. 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네. 근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포인트 있는 투자, 정확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 예, 뭐 결혼 반지도 팔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 돈이 좀 나오니까 파셨겠죠? 뭐 조금. 팔았는데 네. 12만 5천 원 이렇게 주는 거면 안 팔고 말 텐데. 네, 또 거기에다가 아이가 네. 예, 돌. 돌반지, 예, 돌반지를 팔면서 제가 얼마나 다짐을 했겠어요. 네. 엄마가 꼭 이 부자가 돼서 반지를 너한테 집으로 만들어줄게. 그럼요. 아니 빌딩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래서 몇 층까지 올라갔나요? 빌딩으로 만들어줄게라고 하면은 좀 고층이죠. 돈 얘기하면 야, 안 돼요. 좋아요. 자, 네 번째는요? 네. 네 번째는 견디기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빨리 얘를 팔아가지고 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네네. 근데 다음 투자에 확실한 투자가 아니라면 좀 얘를 묻어둬야 돼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네. 얘가 여기서 묵은지처럼 돈이 더 불어나거든요. 근데 씨앗을 뿌리기가 무섭게 그냥 막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돈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좋습니다. 네. 이것도 견디기 싸움 해야 된다. 네. 자, 다섯 번째는요.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자. 준비된 사람이 되자. 네, 돈, 공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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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돈은 솔직히 뭐 어디서든 마련할 수 있어요. 능력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아까 뭐 아이의 돌반지 하기사, 집에 하기사. 보면은 이렇게 팔만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경매하려고 당근 가가지고 막 팔고. 저는 또 이 명품백도 팔아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큰 미련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아,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걸 살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충분히 언제든지 살 수 언제든- 있잖아요. 아, 그치. 야, 언제든지 여기서 살 수 돈이 있잖아요. 나오는데 말이죠. 그럼요. 멋있다. 갖고 싶은 거 1, 2년 미루면 됩니다. 네, 언제든지 살 수 있죠. 자, 예, 여섯 그래서- 번째, 일곱 번째 한번 네. 들어볼까요? 자, 여섯 번째,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거 뭐야? 열심히 하지 말라뇨? 네,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 네. 또는 몇 년째 투자를 하시려고는 하는데 성과가 안 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열심히 하세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뭘 열심히 해요? 물건을 너무 열심히 봐. 아, 막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고 막. 네. 그쵸. 네, 쌓아놓고 네. 선택 못하고.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필요한 만큼 잘하는 게 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마지막 7번째는요. 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라. 목표를. 이거 무슨 말이죠? 목표가 없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게 목표 아닙니까? 뭐 목표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나는 집을 10채 갖고 싶어. 나는 월세를 1,000만 원 세팅을 하고 싶어. 네.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예. 언제까지? 아하. 뭐 이런 데드라인. 그런데 네. 그냥 막연하게 부자 되고 싶어요. 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네. 좋은 대학 가려고. 근데 오래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해요. 시험에 뭐가 나올지. 그렇죠. 그 포인트 있게. 그래. 내가 이게 잘 안 외워지면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칼칼라마 아라철리 같이. 야 세상에. 야 그거 왜 외웠나 모르겠는데. 자, 네. 1부는 이렇게 딱 7가지로 네. 깔끔하게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재미있는 투자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 돌아올게요.